치과 치료의 기본이 본인의 치아를 가급적이면 건강하게 오래 사용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에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치과대학 입시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악력이거든요. 맨손으로 치아를 뽑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치아를 지키는 남자 치킨남입니다. 오늘은 조금 재미있는 주제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한때 의학 드라마가 대한민국에서 붐이었던 적이 있죠. 의학 드라마라고 하면 사실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다 보니까 드라마보다 훨씬 더 드라마 같은 그런 주제들이 많아서 보다 조금 더 와닿고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치과에 관한 이야기도 이러한 드라마들 속에 간간히 등장한다는 거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이러한 영상 매체 속에 등장하는 치과 이야기를 치과 의사 입장에서 Q&A 형식으로 한번 재미있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부터 같이 보시죠. 네, 이 영화는 말해 뭐하겠어요. 정말 수작이라 할 수 있죠. 이 영화에서 오달수 배우의 생리를 최민식 배우가 망치, 장도리를 이용해서 뽑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잔혹한 장면이기는 한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지 여러분은 좀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발치 자체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치의 기본은 지렛대의 원리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치과 의사인 제 입장에서 볼 때 이와 같은 행위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너무 비위생적이죠. 이 멸균되지 않은 기구들을 이용하다 보니 발치 후 감염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치아가 깨끗하게 뽑히지 않고 부러져서 조각이 남을 수가 있겠죠. 이 역시도 크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는 어디까지나 영화로 봐주시고 약은 약사에게, 발치는 치과의사에게 시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출혈이 너무 심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니 발치 등을 직접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치아를 한 개, 두 개 정도만 뽑아도 엄청나게 많은 피가 나옵니다. 심지어 발치하기 전에 마취를 먼저 시행하는데 이 마취약에는 극소량의 에피네프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취를 하게 되면 출혈량 또한 극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마취도 없이 심지어 생리를 15개 가량이나 장도리로 발치한다? 만약에 오달수 배우가 이 상황에서 살아남는다면 저는 차세대 캡틴 코리아가 되셔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를 과연 뽑을 수 있을지 한번 다음 장면에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 이 새끼 봐라 이거. 이제 평화적으로 하면 되겠다, 그지? 실제로 맨손으로 발치하는 게 가능할까요?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매일 헬스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금 헬스를 하고 왔습니다. 사실 치과대학 입시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악력이거든요. 공부 아무리 잘해도 운동 안 하면 절대로 치과 의사가 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농담이겠죠. 네, 잇몸 상태가 불량하거나 뿌리가 짧아서 이미 흔들리는 치아를 제외하고는 맨손으로 치아를 뽑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치아는 단순하게 잇몸에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치아 뿌리가 턱뼈 안쪽에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고 그 주변에 치주인대라는 조직이 치아를 꽉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억지로 치아를 맨손으로 빼려고 하더라도
치아가 중간에서 부러지는 파절이나 잇몸과 잇몸뼈가 함께 손상되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부분이고요. 실제로 마동석 배우 같은 피지컬을 가진 분이 생리 뽑는다 하면 뽑을 수 있다에 걸겠습니다. 이제 마동석 배우가 생리 뽑는 이런 판타지 같은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는 정말 현실에서 있을 법한 치과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조금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는데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드라마는 치과 의사인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안 보는 걸 참기 힘들었어요. 우선 주인공인 신민아 배우가 치과 의사로 나왔는데요. 드라마 자체는 너무 재미있었고, 갯마을에서 펼쳐지는 두 배우의 알콩달콩한 로맨스 열연 덕분에 저도 아주 큰 힐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첫 화에서 주인공 신민아 배우가 갯마을로 가게 되는 원인이 나오는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윤 선생, 우리 잠깐 얘기 좀 할까? 네, 내가 좀 전에 윤 선생 차트를 봤어. 김현옥 환자요? 응. 임플란트는 하나만 하고 다른 세 개는 충치 치료를 권유했다면서? 네, 최대한 기존 치아 살리는 방향으로 치료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얘네는 상태 안 좋아서 오래 못 버텨. 공격이 최고의 수비란 말 들어봤지? 답변을 드리기 앞서서 자동차 매장에 온 손님 이야기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손님이 자동차 매장에 왔다고 가정할게요. 그 손님이 매장에 온 목적은 적어도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조만간 자동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자동차를 구매하지는 않아요. 사용 목적이나 기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경차가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SUV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세단이 필요하기도 하죠. 제가 봤을 때 치과 치료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치과 치료의 목적은 기능적, 심미적으로 아름답고 건강한 구강 상태를 만드는 것에 있어요. 하지만 그 목표로 가는 길이 모든 사람마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단한 충치 치료만으로도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죠. 다른 사람은 충치 치료뿐만 아니라 잇몸 치료나 보철 치료가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임플란트 치료 등을 비롯한 굉장히 광범위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치과 의사는 이러한 환자들의 구강 상태나 위생 상태, 생활 습관, 전신 질환의 유무, 경제적인 상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치료 계획을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사실 드라마에서는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과잉 진료를 권한 병원장, 본인의 양심에 따라 그것을 거부한 신민아 배우님이 연기한 주인공. 그래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신민아 배우님이 연기한 주인공은 선한 의사, 과잉 진료를 권한 병원장은 나쁜 의사로 보게 만든 거죠. 만약 실제로 저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다면 병원장의 행동은 정말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자연 치아를 살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치과 치료의 기본이 본인의 치아를 가급적이면 건강하게 오래 사용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인의 치아가 정말로 오래 쓸 수 있는 상태일지, 아니면 이 치아를 발치를 하는 것이 본인의 전체적인 구강 건강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일인지 스스로가 판단할 수가 없고 치과마다 설명하는 게 다르다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치과의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받는 치료가 과잉 진료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전공자가 아닌 이상 100%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신뢰가 가는 병원을 찾아서 거기서 치료를 잘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치과 의사 입장에서 볼 때 신뢰가 가는 병원을 찾는 상급 노하우를 지금부터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치료 후기는 참고만 하시고 너무 신뢰하지는 마세요. 물론 환자분들이 직접 남겨주신 치료 후기들이야 아주 많은 도움이 되고 이 병원의 분위기나 이 병원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치료 후기들조차도 개개인의 생각이 매우 많이 반영된 것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러한 개개인의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 어디까지나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병원 후기들 또한 광고성으로 작성되는 곳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기 등은 본인이 관심을 가는 병원을 찾는 정도로만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관심이 가는 병원을 찾으셨다면 이 병원에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병원에 방문해 보셔서 병원의 시설이나 위생 상태가 깨끗한지, 병원에서 본인을 응대해주는 직원분들은 친절하신지, 그리고 원장의 양력이나 경력이 믿을만한지 등은 매우 쉽게 판단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선 그러한 부분이 마음에 든다면 본인 스스로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 결과도 훨씬 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데요. 실제로 진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꼭 파악하셔야 됩니다. 치료는 내 몸의 기능적, 심리적 회복이 우선시 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검사가 꼼꼼하게 이루어지는지, 본인을 치료하는 치과 의사가 직접 진료 계획을 세우는지, 그리고 그 진료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설명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지, 그리고 내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치료 계획인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셔야 돼요. 특히 치료 계획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나의 생각이나 궁금증을 치과 의사와 꼼꼼하게 상의하셔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조금 재미있게 매체 속 등장하는 치의학적 장면들에 대해 치과 의사인 저의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이러한 장면들도 있었어요, 이러한 영화에서 또는 이러한 매체에서는 이러한 치과 이야기가 등장했는데 이것도 한번 다뤄주세요 라고 남겨주신다면 추후 제작하는 후속 영상에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치킨남 최기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